자,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립방정식 활용이에요.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네, 1차 방정식 활용하는 거랑 똑같은데 차이는 있죠. 미지수가 두 개야. 네, x랑 y를 사용해야 된다. 네, 그래야 된다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이 되는 거고, 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식을 만들어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우선 식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다음은 합이 50이고 크기가 큰 수와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큰 수 두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으니까 자, 미지수를 정하셔야 되는 게 큰 수랑 작은 수를 미지수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수가 x면 작은 수가 y겠죠? 이 가가 뭐예요? 등호죠? 의가 곱하기죠? 2배보다 8만큼 또 큰 두 수, 그러니까 더하기 8이죠.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식 하나는 지금 x는 2y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처음에 얘 가지고도 식을 하나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큰 수랑 작은 수를 더한 거니까 x 더하기 y였겠죠. 네. 그래서 x 더하기 y는 50.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 네. 그 정도만 얘기를 할 겁니다. 계산은 활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첫 번째 거 식 쓰는 거 별로 안 어렵죠? 네,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 한 개의 사탕, 한 개에 400원인 사탕, 한 개에 500원인 초콜릿 합해서 9개 4,000원 지불했을 때 구입한 사탕과 초콜릿 개수를 각각 구해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선 개수 가지고 식을 써야 되겠죠. 사탕의 개수, 초콜릿의 개수. 네, 그럼 사탕의 개수가 x개면 초콜릿의 개수가 y개인 거죠. 합해서 9개 샀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식은 x 더하기 y가 9야. 개수 가지고 식을 쓴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금액. 금액식을 쓰셔야 되겠죠? 사탕은 400원씩 한대요. 그러니까 400x개 샀을 거고요. 초콜릿은 500원씩 한대요. 그럼 500y개 샀겠죠. 그랬더니 4,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400x 플러스 500y는 4,000? 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되죠. 뭐 이 정도는 쉽죠? 이건 어렵지 않죠? 네, 이런 것들은 방정식을 할 수 있으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등식에서도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걸 조금 하셨으면은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닭다리, 토끼다리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네, 자, 네. 닭이 2개, 토끼가 4개. 네, 그렇죠. 토끼 2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충분히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애들 은근히 막 토끼를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던데, 항상 물어보면. 근데 토끼를 본 적이 좀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토끼를 본 적이 거의 없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2개라고 얘기하는 애들 보면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네. 토끼가 어떻게 생겼대요, 걔는? 너같이 생겼어요. 네. 토끼가 그래서 이게 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토끼 이 앞에. 앞다리인데, 그거를 손이라고. 만화를 하도 많이 보셔서. 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리가 4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 각자리 숫자의 합이, 요건 좀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각자리 수랑, 처음 수랑, 바꾼 수랑, 요 3개를 표현할 수 있냐. 자, 요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자리 숫자의 합이라고 했을 때에는 x 더하기 y를 한 거다. 처음 수라고 하는 거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더해진 게 원래 수다. 그래서 10x 플러스 y 이렇게 쓰셔야 되고, 바꾼 수라고 하면 이 x와 y의 위치만 바꾼 거다. 그래서 10y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할 수 있냐.
네, 요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근데 중학교 1학년 거 할 때도 요런 방식으로 썼을 텐데 혹시 기억이 나요? y라고 안 쓰고 보통 다르게 쓰죠? 네, 10 뭐 x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네. 뭐 9-x 뭐 이런 식으로 y라고 안 쓰고 그 차이만 있어요. 1학년 때 했던 연립방식 활용이랑.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각자리 숫자가 14라 그랬으니까 각자리 숫자 x 더하기 y가 14다 라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니까 10i 플러스 x를 쓰면 되고, 는이 등호고, 처음 수가 10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고, 18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18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돼요? 쓰는 거? 요거는 좀 잘 나와요. 네. 요식 쓰는 방식은. 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유형을 외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식 쓰는 것만 알려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석이와 재섭이의 몸무게 평균은 71kg. 범석이 몸무게는 재섭이의 몸무게보다 6kg 더 나간다. 그러면 범석이를 x라고 하고 재섭이를 y라고 하면 되겠죠. 평균이니까요. 2분의 x 더하기 y를 한 게 71, 요게 하나씩이고요. 범석이의 몸무게는 x는 얘가 x죠? 얘가 등호고, 재섭이의 몸무게 y죠? 6 더 나간다. 플러스 6이니까. 네, 요게 식이 되겠죠. 하품하지 말고. 자, 그래서 네, 2번 식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주용이는 식을 안 써도 괜찮아요? 다 풀 수 있는 거죠? 다음 3번이요.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의 차. 그럼 어머니의 나이가 x겠죠. 딸의 나이가 y일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이의 차가 27이니까 x 빼기 y는 27.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15년 후라 그랬어. 자, 요게 이제 나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죠. 중1 때도 나이 문제 나오지 않았나? 네,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식을 쓰려면? 15년 후래요. 그럼 엄마 나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15가 되겠죠. 딸의 나이는 y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 근데 그렇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나이가 이게 등호인 거죠. 여기다 등호 붙이는 거고, 딸의 나이에 얘가 딸의 나이였는데 2배에 곱하기 2를 하는 얘기죠. 자,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된다. 이해는 되시나요? 나이 문제도 이제 좀 중요한 유형이죠. 중1 거랑 비교해보시면 뭐 비슷하지 않아? 네.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나이를 빼서 보통 썼거든요. y라고 안 쓰고 27 빼기 x라고 써야 돼요. 중1 문제로 바꾸면 y 대신에 얘를 27 빼기 x라고 쓰면은 중학교 1학년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딸의 나이를. 그러고 y라고 쓰면 중2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중1 거랑 완전히 똑같은데 y라고 쓸 거냐, 다르게 표현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둘레의 길이가 60인 직사각형.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죠. 가로를 x라고 해야 되겠죠. 세로를 y라고 해야 될 거고, 식으로 쓰면 2 곱하기 x 플러스 y가 62 라고 하면 둘레의 길이 가지고 식을 하나 쓴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 늘리고, 가로 2배 늘렸으니까 2x가 됐죠. 세로는 5cm 줄였어요. 그러니까 빼기 5가 됐죠. 그랬더니 둘레의 길이가 78이 됐다. 이걸 더하고 곱하기 2를 했더니 78. 이게 두 번째 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까지 식은 써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 네. 그거 연립반정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뭐 그냥 이항하는 건 그냥 다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계산하는 방식은. 차이 없습니다. 네. 계산 방식은 완전히 또 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활용은. 자, 그래서 4번도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5번. 20문제가 출제된 어느 시험에서 한 문제 맞추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는다. 네, 그래서 효진이가 20문제를 모두 풀어서 86점 받을 때 효진이가 맞춘 문제, 그러니까 맞춘 문제를 X라고 하면 되죠. 그럼 틀린 문제를 Y라고 하면 되겠죠. 당연히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게 총 20문제였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거기에서 맞추면 5점을 얻고, 그러니까 얘한테다가 맞추면 5x겠죠. 자, 2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빼야 되잖아, 점수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2y가 된 거죠. 그랬더니 86점. 요게 식이죠. 이해는 되실까요? 그냥 봐도 답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아, 풀기. 몇 번이죠? 2번. 2번이에요? 아닌가요? 5번. 5번이죠? 네. 아, 나도 잘못. 자, 빼줘야 되는 게 2점씩 빼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86점이 되려면 90점에서 4점 빼야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5번이요. 다음 6번 문제가 좀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 문제가. 자, 어느 학교 전체 학년은, 근데 얘는 작년 여학생, 옆에도 마찬가지인가? 네. 자, 설명을 할게요. 전체 학생은 작년에 800명이었고요. 네,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6% 감소했고, 여학생은 2% 증가해서 20명이 감소했대요. 자,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데, 미지수를 얘는 좀 잘 정해야 됩니다. 네, 작년 남학생을 X라고 정하셔야 되고, 작년 여학생을 Y라고 정하셔야 돼요. 미지수를. 그래서 남자, 여자 합쳐야지 800명이 되겠죠? 네. 뭐 중간에 뭐 다른 건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X 더하기 Y가 800이라고 식을 바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올해는 작년보다 6%가 감소했어요. 그럼 작년 남자가 X명이었는데 6%만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0.06x가 남자가 줄어든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 100명이야. 그럼 6명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냐. 6% 감소했다는 의미를. 이거 이해돼요? 자, 여학생이 2%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2%면) 100분의 2예요. 그러니까 0.0이죠. 증가면 플러스를 해주시면 돼요. 0.02x. 예를 들어 여자가 100명이었다면 2명 늘어난 거죠. 102명이 된 거야. 남자가 100명이었다면 6명 줄어들었으니까 94명이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몇 명 감소했어요? 감소니까 빼기고요. 20명 감소했다고 나왔잖아요. 늘어나고 줄어든 거에 합쳤더니 결과적으로 20명이 준 거야. 네, 남자는 줄어들었고 여자는 늘어났는데 합쳐봤더니 결과적으로는 20명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냐. 이게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건 계산할게요. 그래서 밑에다가 지금 뭐 하면 돼? 100을 먼저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식을 쓰시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2y가 아이고 x라고 썼냐? 2y가 네, 100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00. 자, 이렇게 식이 될 거고요. 뭐 2로 나눠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000. 자, 근데 아까 요 식이 x 플러스 y가 800이었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800을 써서 위아래를 빼주시면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800. 그래서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4로 나누면 몇이야? 450? 이렇게 되겠죠. 4500이 아니죠. 450. 자, 작년 남학생은 450이에요. 그러면 여학생은 800이 돼야 되니까 350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답은 구했어요. 네. 1번인 거 이제 확인했죠. 작년 여학생이 350명이라는 거.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이렇게 작년 여학생 물어보지 않아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작년 여학생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올해 남학생, 올해 여학생이 몇 명이냐를 물어봐.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물어보는 질문이 달라요. 네. 작년을 물어보지 않고 올해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올해 여학생이다 그러면은 방금 지금 350명이었죠. 그거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몇 명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돼. 350 여기다 대입하면 몇 명 늘어났어요? y에다 350 계산하면 몇 명 늘어났어? 7명. 7명 늘어났죠? 그러니까 올해 여학생은 몇 명이냐 그러면 350에다 7명 더한 357명이라고 얘기해야 돼. 보통 문제는 그걸 물어봐. 지금 이렇게 쉽게 안 물어봐. 네, 작년 여학생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고 올해 여학생이나 올해 남학생이 몇 명이냐를 물어봅니다. 네,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자, 옆에 있는 6-1번도 이따가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7번 1문제. 1문제 기억나요? 1학년 때 했던 1문제?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요? 1문제? 분수로. 분수로 해서. 특징이 있는데 1문제에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우변이 1이죠. 네. 100%를 1이라고 써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네, 1이라고 쓰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1학년 때 분수로 썼죠. 하루 일한 양 뭐 이렇게 구해서. 여기는 분수로 안 써요.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쉬울 수는 있는데, 자, 현주랑 민주가 하루 일한 양을 XY라고 정하는 거예요. 하루 일한 양. 자, 그래서 8일 만에 끝냈다. 그러니까 현주도 8일 일했고, 그 다음에 민수도 8일 일한 거예요. 그러면 일이 끝나면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1학년 거랑 차이점이에요. 네. 근데 1학년 때는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였는데, 네. 이거의 문제의 차이점 뭐냐면 식을 이렇게 쓰면 답이 분수야. 1학년 때랑 다르게. 1학년 때는 분수로 해서 계산하면 답이 자연수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는 이렇게 식을 쓰면 답이 분수로 나와.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계속 쓸게요. 그럼 현주는 10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민수가 4일 동안 했어. 식 어떻게 쓸까요? 식 어떻게 써야 돼? 식 쓰는 건 쉬워요. 그냥 10x 플러스 4y야.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제가 밑에다가 2를 곱해서 다시 쓸게요. 이게 식이 된 거고, 네,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 계산하면 분수 나온다 그랬잖아요. 위아래를 빼죠. 그럼 마이너스 12x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 돼서
x가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현주가 x였잖아요? 그죠? 답을 쓸 때는 10일 걸렸다라고 써야죠. 10일이요? 네. 10일. 며칠 걸리는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x가 뭐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제가. 하루 일한 양이에요. y는 민수가 하루 일한 양이고, 얘는 현주가 하루 일한 양이고. 그래서 식 쓰는 게 간단하지만 계산하는 게 분수니까 불편한 방식이 1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에서. 1학년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식 쓰는 방식이 다 비슷한데 1문제만 좀 달라요. 네. 근데 식 쓰는 건 오히려 더 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대로 곱해서 xy 곱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더 쉬운데 계산이 좀 더 불편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은 12일이 됐고요. 뭐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하겠죠. 부등식에서도 했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얘도 네,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놔둘게요. 소금물 문제도 똑같아요. 네, XY만 사용하는 거 말고는 식 쓰는 방식 아예 부등식 활용이랑 아예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얘도 한번 해보시고 설명은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진도부 89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뭐 농도 문제랑 거리 속력 시간 문제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또 질문 받아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우선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